금융감독원이 담배 소송에 나설지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2분기 전자상거래 총 거래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우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신흥국 금융 상황으로 인해 한국 경제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한국 영화 누적 관객 수가 다음 달 1억 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화요일 코스피 지수 미국의 부채 협상 우려 그리고 이틀간 급등에 따른 피로감 때문인지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증시 소식을 김종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어땠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02포인트, 0.11% 내린 1885.84의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시리아 내전을 둘러싼 국제사회 긴장 고조와 미국 부채 협상 우려, 그리고 부진한 제조업 관련 지표 발표 등 악재가 겹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약보합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매도 규모를 키우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55억 원, 607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1,704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전기가스업, 음식료품, 통신업 등이 올랐고 의료정밀, 의약품, 종이목재, 기계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SK텔레콤이 1.90%로 가장 많이 올랐고 한국전력도 전기사업법 개정 수혜 기대감에 1.72%나 뛰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차, 삼성전자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9.34포인트 내린 524.39로 마감했습니다. 네,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를 계획하고도 소액주주들의 원성에 밀려서 다시금 이를 처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오늘 신우는 유상증자를 철회했는데요. 지난 23일 신우는 100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우 측은 주가의 하락과 기존 주주들의 거센 반발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증자 업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유상증자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증자를 결의한 지 불과 닷새 만에 번복한 것인데요. 신우는 원피 수입업체로 올 상반기 기준 146억 원의 매출액과 23억 원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총 부채액은 476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07%나 급증했는데요. 총 부채 비율은 443.3%에 달합니다. 차입금에 대한 만기 연장이 중단되거나 한도가 축소될 경우 채무 상환 불이행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신우의 외부 감사인인 우리회계법인은 2011년 감사보고서에 계속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에 관해 기재했고 올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기업에 대한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 잠식으로 인해서 관리 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될 위험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우 관계자는 자금은 필요하지만 유상증자를 철회해 현재 경영진이 다른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원피 수입이 주사업인데 3, 4년 전부터 원피 가격이 60% 이상 급등하다 보니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며 원피 가격을 낮게 수입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각도로 고민하고 있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우 말고도 잘만테크도 지난 5월 말 신주 인수권부 사채 조기 상환을 위해서 177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러나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자 잘만테크의 모회사인 모뉴엘이 해당 채권 전액을 인수하면서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업체인 에듀언스와 무성통신기업 EDD 컴퍼니도 올해 대규모 유증을 계획했다가 결국 실패로 돌아가면서 재무구조가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에듀언스와 EDD 컴퍼니 모두 지난 4월 상장 폐지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된 바 있습니다.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재무구조가 열악한 상장사들의 경우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대규모 유증을 결의했다가도 주가 하락과 주주들의 압박으로 유증 계획을 철회하면서 결국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상장 폐지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1, 2분기에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GS건설이 LG화학의 카자흐스탄 컴플렉스 수주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모처럼 강세를 띄었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GS건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8.07% 상승한 34,8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GS건설이 8% 이상 급등한 것은 지난 2011년 10월 이후 22개월 만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283억 원, 975억 원어치 물량을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오늘 GS건설의 강세는 오는 8월 중 카자흐스탄 LG화학 콤플렉스 수주가 유력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4, 4분기에는 베네수엘라 가스 플랜트와 토목 건축 공사 수주 가능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희 이트레이드 증권 연구원은 해외 수주는 현재 2조 1천억 원을 기록 중이며 수주 실적 성장으로 마진율 개선이 기대된다며 7월 문정동 건물 매각이 확정돼 1천억 원의 현금이 유입되는 데다 서교동 자이 갤러리와 베트남 자산 매각으로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고 있는 점도 향후 GS건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에 나설지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건보공단은 27일 건강보장정책 세미나에서 19년간의 검진 진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담배의 건강 피해를 입증했다며 진료비 피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소송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이 실제로 이뤄지면 국내 공공기관으로서는 첫 사례가 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미국과 캐나다 주 정부의 담배 소송 사례를 볼 때 최종 소송가는 조 단위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전자상거래 총거래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 쇼핑 동향에 따르면 2분기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30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늘어난 수치로 분기 단위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전체 소매 판매액에서 사이버 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분기에 10.5%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사이버 쇼핑 결제 비율은 신용카드가 73.9%로 가장 높았고 계좌이체 20.1%, 전자화폐 2.3% 등 순이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최근 신흥국 금융 상황으로 인해 한국 경제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몇 차례 글로벌 금융 외환 위기를 통해 배운 중요한 경험은 우리 경제에 대한 과신이나 무사한 일은 경계해야 하지만 근거 없는 불안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외 주요 IB나 외신 등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과 대외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외화 유동성이 풍부하고 단기 외채 비중도 사상 최저 수준이며 재무 재정 건전성도 양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대외 불안 요인이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 간의 시장 정보와 인식을 실시간 공유하고 컨틴전시 플랜도 재점검하는 등 철저히 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국 영화 누적 관객수가 다음 달 1억 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6일까지 올해 한국 영화 관객수는 8,500만 관객을 돌파했으며 한국 영화는 상반기까지 5,555만 명을 모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8월에 설국열차와 더 테러 라이브, 숨바꼭질, 감기 등 4편의 영화가 동시 흥행하며 사상 최초로 월간 2천만 관객 이상을 끌어모았습니다. 최근 한국 영화 평일 관객 수가 40만 명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이달 말까지 200만 관객 이상을 더 모아 8,700만 명을 기록하고 이르면 9월쯤 1억 명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영화가 다음 달 말 1억 관객을 넘는다면 지난해보다 2개월이나 빨리 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된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관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엄격히 해 해외 기술 유출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보유 기관 등록을 회피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국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네, 우리 경제가 계속된 불황으로 어려운 가운데 특히 패션 업계가 이 불황의 파고를 상당히 강하게 맞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40년간 남성복 브랜드 인디안으로 터줏대감 역할을 해왔던 이 세정그룹이 새로운 유통 전략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수민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세정그룹이 어떤 내용의 유통 전략을 발표했고 또 어떤 점이 업계 이목을 끌었는지 설명 주십시오. 네, 세정그룹은 어제 남성복 브랜드 인디안을 패션 유통 브랜드인 웰메이드로 바꾸고 국민의 옷집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정그룹은 현재 인디안 외에도 올리비아 로렌, 센터폴, 랜섬 등 다양한 패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난 1974년 시작한 인디안은 전국에 380여 개 매장이 있을 정도로 여전히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나들목 상권을 중심으로 성장한 이 브랜드는 올해 하반기부터 세정그룹의 브랜드들을 한 곳에 모아 소개하는 편집 매장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웰메이드가 되는 건데요. 편집 매장 혹은 편집숍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리시기도 할 겁니다. 보통 옷가게라고 하면 한 매장에서 하나의 브랜드만 소개하는 식인데 이 편집숍이라는 곳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브랜드에 관계없이 내놓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업계에서는 세정그룹이 간판 브랜드인 인디안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술하겠다고 나선 것이 상당한 화제였습니다. 인디안은 지난 40년간 이어져 온 브랜드고 오랫동안 남성복으로 굳어진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브랜드로 변경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런데 세정그룹은 왜 이 인디언 매장에 거금을 들여서 웰메이드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바꾸겠다는 건지요? 예. 그 이유는 국내 패션 업계가 처한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현재 국내 패션 시장은 유니클로나 자라와 같은 글로벌 SPA 브랜드들이 공격적으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나감에 따라서 토종 중견기업들이 점점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본력과 유통망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SPA에 대항할 수 있지만 중견기업은 여러 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유니크로, 자라, 이들 브랜드 때문에 국내 패션 업계가 모두 말라 죽기 직전이다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세정그룹이 웰메이드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면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제 기자들 앞에서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글로벌 SPA를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아예 명품 시장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앞서 지나간 기업의 길과는 차별화된 곳으로 가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박 회장의 이 말은 한마디로 살아남기 위해서 인디안이라는 곳을 변화하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웰메이드의 다양한 브랜드를 모아놓고 신규 고객을 창출하겠다는 세정그룹의 유통 전략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남성 정장 위주로 팔던 인디언 매장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세정그룹은 전국 곳곳에 있는 인디안 매장을 올해 말까지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는 식으로 웰메이드로 변경하겠다는 생각인데요. 대리점들이 순차적으로 간판이나 인테리어를 교체할 계획이고요. 매장 크기에 따라 입점되는 브랜드는 최소 2개에서 67개까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기가 작은 곳에는 기존 인디안 제품에 몇 가지를 좀 더하고 평수가 넓은 매장에는 여성복이나 아웃도어 브랜드도 같이 들어간다는 청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밖에도 편집숍에 공을 들이는 기업들이 많은지 또 그렇게 인기가 있다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소비자들은
유행 대신에 자신의 선호를 중시하는 소비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유통 강자로 불리는 백화점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대신에 SPA 브랜드나 편집숍으로 발길을 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숍의 경우는 매장의 구조상 기성복 중심으로 제품을 들여놓게 되더라도 매장에 오는 어떤 특정 고객층들이 선호할 만한 아이템을 한 곳에 모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구입으로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고객이 가을 정장 바지를 사러 갔는데 그 매장에 괜찮은 바지도 있고 또 등산 갈 때 입기 좋은 바람막이도 함께 진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바지만 한 벌 파는 것보다 다른 것도 함께 팔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유통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편집숍 같은 경우에는 옷뿐만 아니라 문구류나 생활용품도 함께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업계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인 제일모직이나 LG패션, 코오롱 등 이런 기업들도 수년 전부터 이 편집숍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유통의 중심은 백화점입니다만 그 제일모직의 비이커나 LG패션의 라움, 코오롱의 시리즈 등 개성 있는 국내 편집숍들이 점점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산업부의 이수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현장 리포트입니다. 네, 자, KB금융그룹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창조 경영을 이끌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KB금융그룹은 오늘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보행보조기 300개를 기증했습니다. 보행보조기는 협회를 통해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300명의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에는 김용수 KB금융부사장과 이호경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부사장은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보행을 위해 보행보조기를 지원하게 됐다며 어르신들의 나들이와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B금융그룹은 지난 2011년 11월 출범한 KB스타 드림 봉사단을 통해 계열사 임직원 2만 5천 명 전원이 1인 1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KB스타 드림 봉사단은 지난해에만 5천여 건의 자원봉사 활동에 나섰으며 총 봉사활동 시간만 무려 43만 시간에 이릅니다. KB스타 금융봉사단은 올해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어려운 소외계층을 만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는 물론 청소년과 글로벌, 환경 등 4대 핵심 테마와 연계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업뉴스가 이어집니다. 롯데백화점이 중국 쓰촨성 청시에 위치한 세계 최대 건물 신세기 글로벌 센터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27일 중국 청주시 신세기 글로벌 센터에 청도 환구 중심점을 개점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독자 출자해 단독 운영하는 중국 내 네 번째 점포이자 해외 6호점입니다. 롯데는 청두점을 중국 서부 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롯데백화점은 한류 드라마 촬영장을 재현한 포토존, 한식 테마거리 등 한국적 콘텐츠도 강화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중국 내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각 지역마다 두세 개 점포를 추가로 열어 2018년까지 중국에만 모두 20여 개 점포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랜드 그룹이 한류를 테마로 한 상설 공연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뛰어듭니다. 이랜드는 27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박성경 부회장과 월드스타 이병헌, K-팝 스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에선 처음으로 시도되는 새로운 컨셉의 한류 공연 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 부회장은 이랜드가 시작하는 새로운 공연 사업은 한국 드라마와 K-팝 등 여러 가지 한류 콘텐츠를 엮은 새로운 장르의 공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와팝이라 이름 붙여진 이랜드의 첫 상설 공연은 이병헌과 함께 떠나는 아름다운 추억의 사랑 테마 여행입니다. 한류 드라마의 명장면과 K-팝 스타들의 라이브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10월 1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립니다. 네, 이상으로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